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로의 시선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두 프로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첫 질문부터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에 대해서 코스피엔 있고 코스피엔 없다, 코스닥엔 없다. 저 PBR 대형주의 유무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 갈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기업 밸류를 높이도록 해서 다음 달에 정책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죠. 저 PBR 관련한 기업들을 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이 먼저 도입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자사주 매입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이 때문인지 지금 이마트, KCC 앞서서 이야기 전해드린 대로 지주사 관련 종목들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추세적인 랠리도 가능한 거예요? 일단 아직 정책이 확실히 발표될 때까지는 네. 좀 신중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PBR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치 투자자들이 하나의 척도로 삼는 지표입니다.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건데요.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가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칼을 좀 세게 지금 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BR이 1 미만,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유지 못되면 상장 폐지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이제 주시장에서 우리가 논쟁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수익 가치랑 연결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 자산 가치를 뭘로 따져줘야 될까요? 중후장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많은 뭐 토지라든지 기계 설비를 자산 가치로 따주겠는데 그게 수익성이 없다면 과연 자산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논쟁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깊은 얘기보다는 일단은 저평가라는 인식들이 오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변화의 하나의 기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PBR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일본의 사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198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저 PBR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PBR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줬던 그때는 이제 토지 관련해서 자산 가치 관련해서 주가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갔었던 예. 그런 사례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정부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라면서 긍정적이죠.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빅테크 관련해서 성장 관련주들이 네네. 오늘 대거 이제 빠진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 가치도 애매하고 실적도 애매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경제 전망치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수급을 또 빨아들이죠.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서로 다른 횡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신중을 기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짧게는 설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속성은 물론 대책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여부는 성장주와 자산주 안에서의 그 갈림길에서 좀 기민하게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특히 코스피가 지난주에 주간상으로 4주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오늘 2,500선을 단숨에 좀 회복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더욱 강하게 견인하는 모습, 이어지는 모습인데 완전히 코스피는 추세 반전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1월의 조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저는 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직 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변동폭들이 좀 많이 좁혀지고 있고 특히 월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가 한 5% 정도 이렇게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더 이상 조정이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매수자 주체 시장보다는 매도자 주체 시장이 돼야 됩니다. 즉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산업 성장성의 기대감들이 이제 한 방에 모두 맞아지면 가장 좋은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12월 PC 물가 그 중에서도 코어 PC 물가가 이번에
3%대에서 2%대로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기업 내에서의 어떤 물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진입 시점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동안에 지금 대부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가 소비가 지금 물가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 경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후행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먼저 뭔가 침체 분위기가 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가가 싸졌기 때문에 생산율이 높아질 거다 전망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물가가 싸졌다. 뭐 FMC가 뭐 그래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주목을 했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조정 여파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많은 기업에 다니시던 직장인분들이 힘들었던 그 시기들이 미국도 연장선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빠지느냐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은 일단 대선이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과감한 성장 정책들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증시가 연일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차라리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사실상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부터는 어떤 종목이든 다 상승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관련주들이 좀 급락한다든지 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뭐 섹터를 보니까 뭐 AI 챗봇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었죠. 이런 네네. 부분까지 좀 연결을 해보신다면은 차라리 지금은 장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장세 전환이요? 그렇죠.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3달 전 그리고 네. 좀 더 길게 보면 7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테마 장세가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실적과는 주가가 너무도 계율이 컸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은 주가를 좀 더 단단하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네. 시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은 당분간 쉬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장세에서 이제 PBR 관련주들이 나오는 네, 것도 네. 뭐 거래적인 전개에서 그렇죠. 나온 거지만 실적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증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오늘 장세에 좀 표출되지 않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적,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저렴한 주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이런 질적인 변화를 짚어주셨어요. 그 때문인지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 구간부터 꺾였고요. 2시 반에 815선 저점 딛고 현재는 조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818선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이 다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죠. 에코프로 BM 7% 가깝게 빠지고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성 델타테크, 시총 10위권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차 의원님, 지금 코스닥 안에서의 전략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개별 테마 장세, 종목 장세, 게다가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보수적 접근해야 되는 건지 바로 리스크 관리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그 다양한 이제 시각들 중에 지금 이제 시장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의 이제 저 PBR,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PBR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PBR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성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파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롯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야, 이거 성장이 있다는데 왜 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지? 여기에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게 하나의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소재는 빠지고 셀은 올라요. 그렇다면 이게 2차 전지의 오롯이 문제냐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냐라고 예, 봤을 예. 때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매도 환매가 좀 세게 나왔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LLF가 이제 이전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네. 코스피가 돼버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지면서 모멘텀들이 상실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들이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작은 종목들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었던 종목들이 그동안에 뭐 우리가
우리가 밑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정이 시작됐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투심이 너무 다 약화돼 있어요.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그러면 이게 기회일까요? 아직은 역발상하기에는 더군다나 만약에 다 올라가는데 특정 섹터만 빠진다면 역발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는 오늘 다 일단 회피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 입담도 줄었고 그래서 시장이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그 거리두기 앞서 이제 어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높이고 관심을 조금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늘의 수급 이동 자체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한 시세만 보고 이런 판단을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장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데에는 자금 이동 같은 걸 다 고려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집에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회사에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위에서 호출이 많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줄어든다라든지 그러면 긴장감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 변화의 기점인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뚜렷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긴장감을 높여야 될 시점인 것은 우리가 조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인 FOMC만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 대표님. 그러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1월에 너무 급격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혹여 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엔 다시 성장주로의 분위기 반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주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은 꺾였잖아요. 오늘 당장 성장주가. 섞였던 거는 네. 사실 FOMC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매에 대한 순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세장을 가기 위한 근거로서 이제 자금 유동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앞서서 이제 차영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착이든가 이런 것에서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들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나왔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월 달에 이제 실제로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니다. 근데 연준 의원들은 오히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작년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 반응한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빨리 올라갈 줄 알고 신용장고 다 끌어서 내가 썼는데 생각만큼 주가 빨리 못 올라가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네. 이런 양들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종목의 어떤 신용장구율이 높을수록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라면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정책 입법들을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쫓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 대 종목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신용장고에 대한 어떤 증거금이 100%가 된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장고를 끌어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회하시고 오히려 조금 증거금이 적더라도 좀 변동이 적은 종목들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해석을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것을 또 종목에 접목시켜서 여쭤볼게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의 강세로 홀로 독주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비삼성전자죠. 반도체 내에서 다들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0.3%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파는 종목들을 보면 리노공업, 에이직, 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팔거든요. 이들 종목들 일제히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텔 실적 때문인가요, 차 의원님? 아니면 샘 울트먼 방한 이후에 셀온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추세적인 하락인지 전체적인 흐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분야가 미세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인텔과 샘 올트먼과 삼성전자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나의 반도체 카테고리를 보기에는 각각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샘 올트먼이 6시간 체류하기로 했다가 1박 2일로 된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무엇이 발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A 회사 대표와 B 회사 대표가 만났는데 사원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한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론 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나무를 보다 보면 이걸 개별 이슈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대형주가 살고
그 작은 종목들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틴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저 PBR 또 대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예.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만 SK하이닉스가 최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듯하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도체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작은 종목들,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세를 좀 많이 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 더군다나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조정과 같이 맞물린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지 이것만 떼서 보기에는 네.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라 하셨잖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도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일단은 한 카테고리로 봐야 될 것 짧게만,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만약에 뭐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반도체, 뭐 로봇,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은 네. 조금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정리하고요. 바이오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오전부터 크게 이끌었던 섹터가 바로 바이오였죠. 한시 구간에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 의원님께 질문 한 번 더 갑니다. 크고 작은 이슈를 반영하면서 달라지고 있는 흐름. 투심이 이렇게까지 중소형주 다 같이 살아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커플링. 네, 네. 일단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네. 단순하게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커플링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왜 바이오에서 나타나느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올해 가장 개선될 거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삼성바이오가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반도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PBR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PBR 관련주 따라간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즐거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장이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좋을까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형주인 듯 대형주 아닌 그다음에 실적주인 듯 실적주 아닌 테마주인 듯 테마주 아닌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증권사의 전망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네.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로 기준점을 잡아드렸는데 네네. 이제는 삼성바이오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대표님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규제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반영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부터 시작인 추세라면 사도 됩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입법이 지금 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의안이 올라왔다. 이 건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미국 의회 자체가 조금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예. 민주당 상관없이 자국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호적인 성향들을 보이는 게 미국 의원들인데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바이오 웨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좀 강세적인 그러니까 제약 업체들을 지금 이제 규제를 네.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중국 내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국영 기업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소득이 중국 인민군 쪽에다가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런 어떤 테마 자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에서는 오늘 이 종목이 좀 매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위탁 개발 생산 부분에서 지금 매출 부분들을 한타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갖고 있는 고객사들 글로벌 탑 20개에 있는 20개에 있는 제약사들 중에서 14개의 포트를 갖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은 조금 박스피에 있던 것이 사실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세가 빨라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목매였다면 저는 올 한 해가 다시 한번 좋은 호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내일 또 나오는 다양한 시그널들 같이 분석해 보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